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이어서 동물 권력으로 책걸상을 찾아주신 남종현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뒤쪽으로 갈수록 재밌다고 책이.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네. 아예 그냥 뒤부터 읽으면 안 돼요? 20장, 19장, 18장 이렇게? 네, 그래도 문제 없어요. 예. 그래도 되잖아, 그죠? 문제 없어요. 문제 네, 없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예, 주제는 하나로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굳이 좀 첫 부분이 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개의 진화 그다음에 사람의 진화, 공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론적인 얘기. 하지만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읽으셔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예, 좀 심화된 이야기가 앞부분에 사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래봐야 1장 얘기입니다. 네, 1장에만 개 이야기, 네. 옛날 얘기 나오고 2장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고래잡이 배, 범고래, 대왕고래 뭐 이 얘기 나오고. 맞다. 고래잡이 3장도 되게 재밌어. 콜로세움 이 아프리카 코끼리 이야기. 맞아요. 한니발이 코끼리랑 같이 알프스를 넘었다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저자는 보니까 뒤로 갈수록 재밌다고 하는데 뒤로 갈수록 재밌다기보다 그냥 1장이 약간 다른 챕터들에 비해서 조금 딱딱하다. 딱딱하죠. 그 정도 느낌인 거예요. 근데 1장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같은 경우에도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와 이렇게 토픽이 겹치는 그 1장의 경우에도 저는 좀 읽어볼 필요는 있는 게 뭐냐면 그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를 보신 분들이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그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의 저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그냥 공인된 팩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1장 같은 경우에는 개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가설들이 지금 서로 지금 경합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 경합하고 있는 주장 중에 하나가 그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의 그렇죠. 내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잘 요령 있게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같은 책 재밌게 읽으신 분들이 이 1장 읽어보시면은 약간 이해의 폭을 훨씬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4장에서는 자기 가축화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보았고요. 최근에 이제 이 인류학자나 이 과학자들이 많이 좀 핫하게 연구하고 있는 게 이 자기 가축화예요. 스스로 이제 가축화됐다는 거죠. 인간조차도.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유리하겠는데라고 생각하고 이제 스스로 인간에게 다가왔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가축화라는 게. 자기 가축화는 그보다는요. 그러니까 스스로 적개심이나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제어하고 다정한 것이 좀 더 다정함의 유전자가 살아남도록 진화해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친소 관계는 별 관계가 그러니까 없어요? 개의 경우에는 사람과의 친소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격성이 좀 수그러지면서 사회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를 꾸리는데 가치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노보 사례 같은 경우. 보노보 사례도 있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러시아에 있었던 은여우 실험이죠. 벨라예프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뭐 스탈린 시대가 되면서 이제 유전학을 공부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짜로 여우 농장을 차리고 유전학을 공부를 하는데요. 이 연구의 목표가 뭐였냐면 아주 재래식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우를 많이 갖다 놓고 다정한 애들만 뽑아가지고 다정한 애들끼리만 교배를 시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간한테 친근하게 구는 여우들. 그래가지고 몇 대 뭐 4대, 5대, 6대를 가니까 얘네들 생김새가 변해요. 얼룩이 막 생기고 막 그 주둥이가 조금 짧아지고 그 다음에 뭐 사람한테 막 아양을 떨고 막 이런 거죠. 약간 귀여운 개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귀여워지고 온순해지는 게 사람하고 같이 지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네끼리 사는데도 그렇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친근하게 구는 유전자가 계속 더 확산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된 것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군가를 제압하고 이기고 공격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만큼 힘이 있지만 그래 용서해 줄게.
라는 유전자가 더 우월했다는 거죠. 그런 유전자가 더 확산을 했고요. 그 초식남 건어물려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다 그런 비슷한. 하지만 초식남이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는 나는 힘이 있지만 관용을 가지고 있다. 힘이 없는데. 힘이 없는 초식남은 그냥 힘이 없는 애야. 그렇군요. 가축화라는 개념은 인간과의 관계와 특별히 딱 관련 있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자기가축화 사례가 인간은 이제 요즘에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보노보 같은 경우에. 예, 그렇죠. 이상하게 이제 그 보노보랑 비슷한 침팬지들은 걔네들은 엄청 마초적이고 남성적이거든요. 막 부족 간의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요. 막 동족 살해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보노보는 이상하게 걔네들은 싸울 듯 하다가 갑자기 섹스를 해요. 그리고 근데 침팬지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노보는 지금도 그 콩고 뭐 어디 그쪽에만 살잖아. 그러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상황에서 이제 보노보와 침팬지의 공통 조상 중에 일부가 굉장히 환경이 풍족한 어떤 지역에 딱 고립이 된 거죠. 근데 그 지역에서는 굳이 싸우면서 막 티격태격하기보다는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 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그 침팬지 보노보 공통조상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했고, 그런 유전적 속성들이 진화를 하다 보니까 침팬지에서는 갈라진 굉장히 평화롭고 모든 걸 좀 약간 섹스나 이런 걸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한 보노보가 탄생했다라는 거죠. 사회적 기술이 엄청 발달하게 되는 거죠. 네. 인간도 지금 사회적 기술이 엄청 발달했잖아요. 반면에 사자는 우리보다는 사회적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걔네는 좀 사회성이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보노보 사례 같은 경우를 인간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가축화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건 무엇이냐면, 인간 사회도 어느 순간에 자원은 많아지고 그 다음에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인간들이 복잡되다 보니까 그냥 서로 뭐 죽이고 속이고 싸우고 이런 거보다는 좀 이렇게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좀 다정한 척하면서 지내는 게 훨씬 더 종 자체를 번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인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동물권을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유전자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라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약자에게 좀 더 동정적이고 공감을 한다. 그게 우리의 권력을 형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 내가 좀 더 인정을 받는 그런 하나의 기제가 된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도 제가 잠깐 써놨는데 문명이란 우리가 공손해지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문명 얘기를 하셔서 전 이 책 보면서 계속 생각 들었던 게 이 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먹고 사는데 도움되는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주식 투자 책을 그죠? 좀. 근데 이거를 쭉 읽다 보면 문명이란 무엇인가? 인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뭐 이런 철학적인 의문들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사람은 참 잔인하구나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사람은 참 아무 생각이 없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여튼 인류 문명의 의미 뭔가 그런 거를 자꾸 물어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고요. 혹시 저 남정현 기자는 김원비 작가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국 국제자랑 이런 거? 제목만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몇 장이에요? 7장을 보면 김원비 작가가 전국 축제자랑에서 했던 그 산천어 축제 이야기가 뭐 이렇게 같은 맥락이죠. 서술 방식은 다릅니다만. 그래서 저희 방송을 오랫동안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추천하는 책들을 계속 읽으시는 분들은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새 책을 막 읽다 보니까 갑자기 김원비가 나타나고 갑자기 저
물고기도 나타나고. 근데 그 이 책 읽으면서도 아마 많이들 새삼 놀라셨을 텐데 그 실제로 많은 시민들 중에서 홍천에 산천어가 살지 않는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화천 아닙니까? 아 화천. 그러니까 화천의 산천어 축제 맞죠? 화천 산천어 축제로 유명한데 사실 그 화천의 그 산천어는 그 어디선가 그 대량으로 가져와가지고 풀어놓는 거죠. 풀어놓는 거. 그러니까 하천에서 엄청 큰 행사잖아요. 세계적으로도 뭐 큰 행사라고 이제 하천군에서 홍보를 하는데 미리 1년 전에 전국에 있는 한 10개 가까운 양어장에다가 미리 다 부탁을 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루가 아니라 한 2주일 정도 하죠. 이 2주일을 위해서 이제 키워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축제가 시작되면 다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트럭을 타고 와서 여기 이 화천천에다가 풀어놓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산천어가 이 연어예요, 연어. 우리 쉽게 말하면 연어여가지고 이제 멀리 바다를 갔다가 이제 그 윤도현의 노래처럼 이제 거친 물살을 헤엄쳐서 이제 올라와야죠, 산으로. 그런데 화천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서해안, 하천에서 나가는 강은 서해안으로 가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산천어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동해로 가는 강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네, 서해로 가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강원도는 되게 화천은 동쪽에 있는데 영서지방이에요, 화천. 그래요. 예, 산맥에 이쪽에 있으니까 춘천 위가 화천이니까 사실 그렇네. 예, 그러니까 저기 강릉이나 동해, 삼척 이런 데서 산천어 축제를 하면 어느 정도 지리적인 개연성은 있는데 최소한의 말은 되는데 여기는 지리적 개연성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산천어 축제는 뭔가 마이스 업계의 사람들이라든지 뭐 지역 관광 활성화이라는 분들한테는 되게 모범적인 사례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거 환경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짓이었던 그래서 거죠. 저도 되게 그 웃겼던 게 뭐냐면 저도 처음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을 좀 두고 보니까 애초에 화천에는 산천어가 살지 않았다라는 것부터가 이제 좀 이게 지역 축제의 맥락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애초에 그 화천강에 산천어가 올라왔는데 그 축제의 수요를 감당하기 정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양식을 해가지고 좀 풀어놓는 거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애초에 화천에는 산천어가 살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어봐. 보령 머드 축제 이런 거는 그 동네 머드가 있긴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한평 나비 축제도 거기 나비 없잖아. 아니 근데 나비가 뭐 지역에 살긴 살았겠죠. 아니 나비 축제에 쓰이는 나비도 다 그건 그런데 그런데 최소한 몇 마리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평 들녘에 나비들이 몇 마리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듣다 보니까 보령 머드 축제 같은 게 정말 굉장히 좋은 축제구나. 그래서 진정한 지역 축제네. 그래서 이게 맥락을 따져 보면은 그 화천의 산천어 축제가 지역 축제로서는 굉장히 흥행도 잘 되고 성공한 축제인데 이 동물 권력에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물권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산천어 축제에 참여하는 인간의 입장에서도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거 생기는 아이들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전체적으로 얘기하고자 했던 바는 사실 인간이 동물권을 부르짖고 동물 복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인간은 공감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하는 능력이 아주 그냥 선천적으로 있어요. 선천적으로 있다. 거울 세포라고도 하는데 거울 뉴런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울면 나도 같이 슬퍼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동물에게도 공감을 하는데 어떤 동물에게 공감을 하냐면요. 우리랑 비슷한 동물에게 보통 공감을 해요. 책에서 봤어요. 감각기관이 비슷한 동물. 그런데 최소한 이렇게 눈, 코, 입 달리고 얼굴 모양이라도 좀 비슷한 애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유인원 얘기를 들으면은 가슴이 찢어지는 이유가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물고기가 이렇게 얼려가지고 동태가 되든 뭘 하든 별로 우리가 공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곤충한테 별로 공감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막 재밌게 놀았던 물고기가 저쪽에서 막 이렇게 난도질 당해가지고 뭐 횟감이나 아니면 찌개감으로 바뀌는데도 별로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게 그런 이유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문어 같은 경우는 상당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이 이제 최근에 연구를 이제,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문어 숙회를 먹거나 이러는데 전혀 개의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 문어가 요즘 상당한 지능이 있다 이런 기사들 저도 보면서 참 신기했던 게 아니 우리 옛날 조상들은 어떻게 알고 이름에다가 그럴 문자를 써가지고 응? 문어라고 이름을 그랬나요? 아니 그 먹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거 학식이 높은 먹물 때문에 물고기라고 그런 거야? 아니 오징어도 있고 먹물은 여러 놈이 있는데 왜 하필 문어에다가 문어라고 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공감 능력이 어디까지 이제 요즘엔 발전하냐면 이것도 결국은 자기 가축화거든요. 우리가 좀 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좀 더 전향적으로 공감하고 수용하려는 자세인 건데 이제 물고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크게 뭐 동물복지나 동물권에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트렌드는 이제 물고기의 이동권이나 혹은 권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노르웨이 같은 곳은 이제 물고기를 그 도살할 때도 기준이 있어요. 양식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문어 같은 경우 이제 영국에서는 문어가 이제 두 종류에 속하는데 두 종류에 대한 어떤 도살 기준 같은 것들이 이제 최근 마련되려고 두 종류, 두 종류, 두 종류가 아니고 세 종류 두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그 동물의 고통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기준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 예전에는 그냥 뭐 인간과 비슷한 동물이거나 아니면 인간과 친숙한 뭐 개, 고양이 아니면은 인간들이 먹는 뭐 소나 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뒀다 그러면은 지금은 인간과 좀 전혀 다르고 접점이 없어 보이는 동물들조차도 뭐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면 혹은 뭐 어떤 다른 기준들을 통해서 점점점 약간 동물의 권리 같은 것들을 좀 확대하는 추세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도 책에 간략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보통 과학적인 연구 결과랑 같이 가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랑 비슷한 동물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면 최근에 이제 동물복지나 이제 동물의 고통 뭐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 1950년대 이후에 이제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 뒤로 도대체 동물이 어떤 동물이 고통을 느끼냐. 예전에는 이제 뭐 그 신경계를 중앙 집중적인 신경계를 가진 동물만 고통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보면은 이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는 물고기나 뭐 두 종류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물고기도 고통을 느끼고 문어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각국의 동물복지 제도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고요. 또 운동도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자꾸 보호해야 되고 막 잘해줘야 되는 동물의 범위가 자꾸 넓어지면 아니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고기도 먹어야 되고 물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그 걔네 막 신경 쓰다 보면 우린 뭐 먹고 사냐 뭐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질 수가 있잖아요. 남정현 기자도 뭐 채식주의자거나 뭐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채식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를 했고 뭐 남들보다 좀 안 먹는 수준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보통 사람보다 훨씬 동물에 대한 애정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애정은 많이 애정은 없고 연구만 해요? 호기심이 좀 많고요. 아니 그게 정말 근데 왜 채식은 시도해봤어요? 아니 그것도 별건이요? 아니 그게 그 별건이죠. 그게 정말 다른 게 뭐냐면 저도 그 뭐 이 얘기 들으면 싫어하시는 분들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또 동물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별로. 네, 그러니까 저도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는데 우리 아이도 그렇더라고요. 그 뭐 개나 고양이 뭐 키우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뭐 동물원 같은데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도 그냥 남 기자님이랑 비슷하거든요. 그 호기심. 그리고 또 동물이 인간의 굉장히 오래된 파트너인데. 그러니까 동물이 인간에게도 영향을 줬을 테고 또 인간의 여러 가지 행동들 때문에 또 동물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지 특별하게 동물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 보기에 보니까 내가 제일 동물을 사랑하는데 나는 동물을 키우는 거는 안 좋아합니다. 내가 시간 맞춰서 계속 밥 주고 물 주고 똥 치우고 하는 게 귀찮은 거죠. 그건 하기 싫고 요즘은 이제 다 커서 안 가지만 동물원 가는 거 옛날엔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대학생 때도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혼자서 저희 과천 동물원에 간 적도 있어요. 그냥 동물 보러. 그래서 저도 이제 동물을 좋아해요. 좋아하고 동물 보러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제 와서 아까 별로 안 좋아한다더니. 아니 그러면 저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 동물권 활동가나 뭐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아주 그 힘센 근육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동물의 고통을 볼 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공감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죠. 근데 아까 뭐 채식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비건이 되고 채식을 하는 게 중요한데 물론 그게 하나의 이제 솔루션인데 우리가 자본주의에 밖에서 살 수가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식 체제, 그러니까 동물을 사용하고 착취하는 체제에서 벗어나서 살기가 사실은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채식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자본주의 초기에 공동체를 모여가지고 이루던 그런 분들 뭐라고 하죠? 그 경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죠. 하여튼 있습니다. 그 자족적인 네, 자족적인 공동체, 자족적인, 뭐 아미시 공동체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헨리 조지주의자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정도의 결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정책 결정자로서나 혹은 저널리스트로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그런 얘기만 하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측면을 좀 보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저는 조금 답답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그건 이제 그분들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공감의 폭이나 관심의 폭이 딱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텐데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려동물 외에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단은 그렇고 그리고 또 뭐 채식이라든가 육식 이런 이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육식 대신에 채식을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 채식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전히 계속 그 육식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른 대안의 삶을 제시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반려동물 외에 다른 생태계의 동물들과도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좀 넓게 보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냥 나만 채식해서 좋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좀 육식 체제에서 조금 벗어나서 육식을 다 근절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고기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 고기가 될 수밖에 없는 동물들과의 관계를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넓은 맥락에서의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동물원이라던가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이랑 같이 컨택트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사실은 그 동물원이라는 시스템 자체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생각해야 될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하는 토론회장이나 아니면 관심의 계기들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좀 못 미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육식 체제는 말하자면 자본주의처럼 그냥 우리를 휘감고 있는 어떤 공기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솔루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차피 이제 당신이 채식을 하더라도 비건이 되더라도 당신 어머니를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관점에서 일단은 당신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시킬 거냐라고 그 관점에서 출발하면 좋겠고요.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동물의 고통의 총량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안 먹는 것도 고통의 총량을 줄이는 거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를테면 그냥 보통의 계란에서 동물복지 계란으로 바꾸는 것도
고통의 총량을 상당히 많이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의 총량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그 실천 방식들을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네, 그 지금 잠깐 우리가 약간 그런 뭐 운동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책은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네. 그러한 논쟁적인 내용은 뭐 일부러 뺀 건지 아니면 책의 맥락상 주로 이제 뭐 실제로 있었던 사건 관련해 가지고 논픽션, 그러니까 전형적인 논픽션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드는데 그 기존에 뭐 채식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채식 실천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에 너무 마음이 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는 약간 본인의 관심의 폭을 넓히는 그 계기용으로 이 동물 권력이라는 책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이 하는 게 좀 꼴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런 분들이 하는 게 좀 꼴보기 싫어가지고 혹은 좀 과하다 싶어가지고 동물 보호 얘기만 들어도 짜증나는 분들이 오히려 읽어야 되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좀 읽으면 그런 짜증나는 계열의 책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저 양쪽에 있는 분들이 좀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책 읽으면서. 자, 동물 보호 관련된 내용의 책이 짜증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우리 말 잘해야 돼.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그런 엄청난 벽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채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공장식 그 가축 사육에 대해서 굉장히 막 반대하시고 공장식 가축 사육에 대한 얘기는 책에 나오긴 하던데 반대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반대 쪽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의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짜증나거나 아니면 심지어 적개심까지도 가지고 계시면서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동물 인간관계에 대해서 약간 무심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양쪽에 있는 분들이 다 동물 권력이라는 책을 읽으면은 약간 본인들의 생각의 품도 좀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토론의 접점 같은 것도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동물 담론이 지나치게 윤리적 권위에 기대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했거든요. 물론 이제 윤리적으로 더 훌륭하고 정치적으로 올바르죠.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100% 정치적으로 올바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욕망을 일단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단계가 먼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과 동물이 맺는 관계를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옳다 그르다로 얘기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맺을 때 서로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서로가 친해졌고 혹은 서로가 적대시됐는지 그런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지금 진심으로 YG랑 JYP랑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표지의 딱딱함에 속지 마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결론은 이 책은 이거 과학책도 아니죠. 과학책인가? 그냥 다 떠나서 너무나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딱히 과학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뭐 그렇다고 동물들을 막 위해서 우리가 뭘 하자 뭐 이렇게 막 주장하는 책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 책인데. 그러니까 너무나 재미있는 책인데 읽고 나면은 이제 인식의 폭이라던가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책이 정말 좋은 책 아닙니까? 그러게요. 네. 좀 표지랑 제목 좀 아쉽고. 네.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네. 저 표지 가리를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강양구의 강한과학한테도 맨날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듣고 있죠. 과학의 품격은 표지를 갈아라. 강양구의 강한과학은 제목을 바꿔라. 네. 그 책도 좋은 책인데 제목이나 표지 때문에 훨씬 저평가되고 있다. 그 동물 권력은 판매 추이를 좀 봐서 리커버 에디션을 내시죠. 샤방샤방한 버전으로. 네. 제목은 제목은 그냥 두고? 제목은 그냥 두고 그냥 동물 권력 다음에 밑에다가 동물 권력을 조그맣게 쓰고 대한 제목을 좀 더 크게 해가지고. 하여튼 저는 지금도 진심으로 사실 저는 안 읽으려고 그랬어요. YG가 강추 안 했으면 동물 권력 재미없겠다 이런 느낌 받았는데
YG가 뭐 거의 미친 척하고 이거 뭐 1월 며칠 날 올해의 책 뭐 이러고는 막 선정했다 이미 결정했다고 이러는 거죠. 약간 이제 가끔 오버하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괜찮나 보다라고는 읽기 시작했는데 이 제목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랑 너무 다른데.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의외로 저도 그러니까 이번 책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마케팅을 막 세게 한 건 아닌데 오히려 이제 제목을 잘 지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냐고. 읽으셨던 분들이 만족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우리 집에서 사시는 그 마눌님께서 이제 이 책을 아직 안 읽으셨는데 자기도 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고 주변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칭찬하는 사람이 아닌데. 네. 자, 이번 주에는 남정영 기자의 동물 권력이라는 책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다음 책도 뭐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예전에 썼던 이제 저는 이제 저주받은 걸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의 책에다가 뭐 지금 절판됐습니다. 고래우 YG랑 노래 비슷한 건데 고래우 노래 네네. 그게 뭐 우영우 작년에 우영우 했을 때만 좀 팔렸으면 됐을 텐데 마침 절판이어가지고 팔지를 못했는데 한 13-14년 전에 쓴 책이에요. 나름대로 그것도 이제 많이 노력해서 쓴 책이고 이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국내 작가에 의한 고래 개론서인데요. 그거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10년이면 고래 연구는 진짜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것들을 좀 추가해가지고 전면 개정판을 지금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우영우 시즌 2에 맞춰가지고 책을 내보시겠다는. 우영우 시즌 2 나와요? 네, 시즌 2가 나와요. 네. 그래요? 네. 빨리 해야겠다 그러면. 네, 물 들어올 때 노 져야죠. 네. 고래 노래. 굉장히 훌륭한 책이에요. 고래 노래. 사실 제가 고래우 노래를 보고서 남정현 기자님을 달리 봤습니다. 자, 댓글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플라님이 OL의 장미편 들으시고 YG님 존 서덜랜드가 쓴 OL의 코, OL's 노즈와 OL의 장미, OL's 로지즈는 OL 평전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관련이 없습니까? 노즈와 로즈라니 우연일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우연입니다. 그 OL의 장미 편에서 그 OL의 코를 이야기를 빠뜨렸더라고요. 이게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존 서덜랜드는 영문학자예요. 당연히 그 OL에 대해서도 이제 권위가 있는 영문학자인데 본인이 후각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후각을 상실한 다음에 가만히 따져봤더니 OL의 작품에 유난히 냄새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라는 사실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후각을 상실한 영문학자가 OL의 작품들을 다시 다 읽으면서 그 냄새와 관련된 에피소드들 같은 것들을 좀 부각시키면서 약간 OL의 작품 세계와 OL의 삶을 다시 조명한 책이 이 OL의 코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특이한 방식의 OL 작품 해설서 또 뭐 OL 평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그러니까 코에 대한 이야기예요. 냄새에 집중해서 네. OL 평전을 썼다고요? 네. 이런 것도 YG는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OL의 코는 그 전부 다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다 읽지 않았다니까 약간 인간미가 네, 느껴지네요. 제가 요새 저 YG 별명으로 새로 밀고 있는 게 있어요. 책 GPT라고. 방송에서는 처음 얘기하는데. 그렇군요. 너 책 GPT지. 책 GPT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약간. 아니 그거는 챗 GPT고 저 양반은 책 GPT라고 제가 요새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님은 독서 모임방 금음이 뜨면서 상대적으로 책걸상에는 댓글이 많이 줄었네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건 아니니까 힘내시라고 한마디 올립니다. OL의 장미 읽고 그동안 미뤄뒀던 나는 왜 쓰는가 위건 부두로 가는 길 이어서 카탈로니아 찬가까지 읽는 중입니다. 나중에 OL의 장미를 읽었으면 훨씬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이 책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OL의 책들을 미루고 있었겠죠. 덕분에 큰 숙제 마쳐서 뿌듯합니다. 그 금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홍보를 하자면은 항상 책걸상 방송되기 일주일 전에 그 독서 플랫폼 금음에 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남정현 기자님 동물 권력 같이 읽는 방도 네. 마련이 되어 있어요. 네.
그 제가 초청해 드릴 테니까 남 기자님께서도 놀러 오셔가지고 뭐 다른 분들은 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 책을 먼저 읽으신 분들은 뭐 어떤 감상을 남기시는지 뭐 좀 들여다도 보시고 뭐 간단하게 그냥 나 남종영인데 감사합니다 이런 글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책걸상이 진짜 무룩무룩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책걸상을 그 운동하면서 듣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좀 소원했는데 이제 다시 와서 보니까 톱이 돼 있더라고요. 이 분야 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 톱이라고요? 예. 우리가 잘해서 톱이 된 게 아니라 남들이 다 죽어서 그래. 아니 그러니 새로운 우리보다 공부 플랫폼과 잘하는 협업도 애들이- 하시고 얼마나 우리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전학가서 그래서 1등이 돼. 지금 새로운 플랫폼들이 협업하려고 좀 줄을 잇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금음에 동물 권력 방에 와서 네. 내가 남정영이다라고 네, 좀 영광이죠. 남겨주시면 최고의 지금 책 플랫폼에 그 바쁘실 테니까 네. 제가 링크 네. 저기 보내드릴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진짜 책 팟캐스트는 요새 새로 생긴 것도 없어요? 진짜 우리만 있어? 없는 것 같아요. 뭐 유튜브 이제 많이 하시니까. 유튜브에만. 예. 나랭이님, 로봇의 집에 읽는데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분야의 책을 안 읽어서 그런지 내용이 들어온다기보다는 글자만 읽고 있는 느낌을 받으면서 독서를 했습니다. 유유. 이걸 계기로 편식하지 말고 다양한 책을 보며 독서력을 키워야겠습니다. 책 읽다가 딥러닝 기반 한국 기업 루닛에 대한 이야기가 2줄쯤 나오더라고요. 그 2줄에 꽂혀서 그날부터 루닛 주가를 보고 있었는데 어제 대통령의 소아의료체계 확대 비대면 진료 발언으로 루닛이 어제 오늘 엄청 올라서 주가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살펴만 보지 말고 좀 살 걸 그랬어요. 네. 뭐 책걸상 방송을 듣고 주식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뭐 루닛 유망한 기업 아닙니까? 그럼 하루 이틀 뭐 오르고 내리고 네. 하는 거야. 뭐. 네. 네, 까망토끼 투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같은 방송 듣고서 이렇게 영업을 잘하시다니요. 청소년을 키우는 학부모로서 이건 꼭 사야만 해라는 생각이 들어 당장 구매해버렸습니다. 저도 읽고 청소년에게도 읽히고 남편에게도 강제로 읽혀야겠어요. 근데 까망토끼 투님께서 진짜 잘 생각하신 게 이 로봇의 집에는 저는 10대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뭐 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교사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읽고서 지금의 트렌드는 이렇고 그 다음에 서로 토론해볼 만한 내용들은 토론해보면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학생이 읽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고등학생 정도는 최소 충분히. 고등학생. 고등학생 중에서도 평소에 좀 책 좀 읽은 아이들 네.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마마55님 펀딩 성공 선물 감사합니다. 미국이라서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우편 요금이 너무 비싸서 죄송하네요. 내년 펀딩 때에는 우표값을 합해서 참여하겠습니다. 저는 JYP님 팬입니다. 구독한 지는 1년이 넘었는데 그 여자는 화가 난다 편부터 팬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때 내가 뭘 했지? 모르겠어요. 되게 헛소리 많이 했을 텐데. 한 사람의 의견을 보편화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여서 감사했습니다. 작가분이 모든 입양아의 의견을 대표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남편이 입양아라서 방송을 특히 열심히 들었습니다. YG님의 엄청난 독서량 대단하세요. 두 분 건강하세요. 남편분이 입양아시라서 이 책 그러니까 입양아가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화가 난다에 실린 내용과 그 저자는 사실 화가 너무 네, 많았죠. 네. 네. 모든 게 다 화가 났으니까.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남정현 기자는 최근 1년 동안 책걸상 왜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좀 열심히 들어주시고. 예, 열심히 듣겠습니다. 그 어디 기회 있으면 저 기사 좀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아니 지금 기후위기 전문 기자에게 지금 무슨 책걸상을 다루라고? 기회가 있으면이라 그랬잖아. 기회가 있으면 기후의 기자라고 맨날 날씨 얘기만 쓸 수 있나? 그 요즘에 남정현 기자님 날씨 얘기가 아니라 또 기후위기랑 그 가축 이야기를 엮어가지고 여러 차례 그 특집 기사를 쓰셨는데 또 그것 때문에 또 구설에도 오르시고 나름 힘드신 분이에요. 네. 아무튼
다정한 동물들만 자꾸 사라져가는 게 아니라 책 팟캐스트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현실 안타깝습니다. 그 우리는 약간 천연기념물 같은 존재구나. 그러니까 그 얘기 그만하시고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아까 큰 병에 걸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뇌에 좀 종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수술도 하고 뭐 다시 재발해서 또 뭐 방사선으로 또 수술하고 뭐 그랬는데 한 1년 반 정도 쉬고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 내가 이제 노동을 해도 되나 라면서 조금씩 노동량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한 반나절 정도 내가 책을 쓸 수 있게 될 때쯤에 이제 회사로 좀 복귀를 하자 해서 이제 회사에 복귀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책에도 어쨌든 간에 병과 함께 그 뭐 약간 재수없는 이야기긴 합니다만 어쩌면 이 책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각오로 책을 쓰셨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책도 굉장히 좋은 책으로 탄생을 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병세도 굉장히 거의 완치되신 거잖아요. 네, 뭐 지금 추적 관찰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건강 관리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니까 고래 노래 개정 증보판 잘 내시고요. 뭐 그다음 또 책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고래우 노래 잘 나오고 또 우영우 때문에 좀 뜨면은 저희가 한 번 더 모실게요. 네. 그때까지 책걸상에 남아 있으면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남정현 기자의 동물 권력 읽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